새와 알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먼저 생겼을까요? 새일까요? 알일까요? 이 문제는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문제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무엇이 먼저 생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난제라는 거죠. 같은 관점에서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이 문제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 관한 문제보다는 훨씬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연구한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믿음,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행동,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 자기관리의 정도입니다. 세 번째, 배움,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하나같이 누가 만들어서 주거나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그것도 꾸준히 지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을 빼놓고 성공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한 요소들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믿음, 행동, 배움이라는 중간 카테고리가 있고, 행동과 배움에는 각각 시간관리, 자기관리, 열정, 창의성이 있습니다. 행동과 배움의 교집합으로 기회 포착 기술이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력이야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므로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믿음부터 이야기해보죠. 믿음이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인데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난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신감이 가득 찬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 즉 자신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 즉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짱이다 하고 마인드 세팅을 하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객관적인 근거를 만드는 게 먼저일지 하고요. 예를 들면 경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겠죠. 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스스로 내린 결론으로는 비교해 봤을 때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다 였습니다. 결국 마인드 세팅이나 근거나 둘 다 필요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각자만의 방법으로 자신감을 찾고 나를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행동할 차례입니다.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시간관리와 자기관리입니다. 시간관리는 딱 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1분 1초를 소중하게, 낭비하는 시간 없이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시간도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는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분위기를 환기하고 여유를 얻는다든지 등의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반드시 노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쉬는 시간도 포함되겠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쉬는 시간도 다 빼고 1분 1초 모두 시간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써야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모습입니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중간중간 쉬면서 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치지도 않고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기관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유혹과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유혹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성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워서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항상 그날 하루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을 때 아니야, 다른 일을 하자 생각하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유혹을 뿌리친 것이겠고요. 그날 잠들기 전에 그래, 오늘 유튜브 안 보고 내가 공부했지, 아주 잘했어,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유혹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감 잡히시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배움에는 열정과 창의성이 있는데요. 열정은 어떤 대상을 목표로 열정을 쏟을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열정을 쏟는다는 것은 내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일 거고, 이왕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게 가장 좋겠죠. 분명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겁니다. 창의성은 평범한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함 속에서 보물을 찾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내고 이를 가치 있는 무엇인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으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아이템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과 배움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기회 포착은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관리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내게 오는 기회를 반드시 포착하겠어 라는 마음을 항상 곤두세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회 포착 능력이 길러질 겁니다. 중요한 점은요, 기회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달려드는 용기겠죠. 그리고 이런 용기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지 더 크게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행동하고 또 많이 배워야겠죠. 이렇게 노력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8개의 요소가 있고 각각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 성공은 노력을 포함한 9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이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요소들을 보면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없었죠. 단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간단하게,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성공하기 쉬워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이미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동시에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도 못할 피, 땀, 노력이 들어있음을 알고 있죠. 그 정도로 혹은 그 이상으로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개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이 9개 요소는 진짜로 별거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딱 하나만 있으면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이 9개 요소는 모두 자연스럽게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절실하게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이 목표 하나만 있으면 노력 안 하겠어요? 행동 안 하겠어요? 공부 안 할까요?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안 하면 손해잖아요. 목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9가지 요소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로 내 마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진정한 목표를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표를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온 에너지를 집중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든 난 성공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이야기들을 활용해가며 설명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요. 읽기도 아주 쉬웠습니다. 책 제목이 하버드 새벽 4시 30분이라서 뭔가 하버드 대학생들의 모습만 주구장창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이건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책일 것 같았는데, 책을 다 읽고 난 소감은 하버드 예찬보다는 성공학 입문서 같았어요. 이 책에서는 성공의 요소를 10개로 구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크게 3개로 나누면 될 것 같았어요. 그게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믿음, 행동, 배움입니다.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조금 맥빠지는 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저 세 요소는 앞으로도 영원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자가 생각하는 의미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은 책 내용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것이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우물만 파세요. 목표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우물을 쭉 파세요. 그러면 성공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떤지 몰라도 말이죠. 저는 다른 책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